세상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하루 종일 생산적으로 일하며 건강한 식단으로 자기관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결국 넷플릭스를 보다 잠들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도 금방 포기하죠. 왜 우리는 의지력이 약할까요?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의지력을 근육처럼 생각했습니다. 사용하면 지치고 훈련하면 강해진다는 거죠.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걸 자아-고갈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의지력이 고갈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의지력이 무한하다고 믿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어려운 과제를 2배 오래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은 실제 근육이 아니라 마음속 근육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의지력의 비밀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있다고 봅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물질이에요. 사실 도파민은 즐거움 자체가 아니라 기대감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알림이 울릴 때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는 그 느낌, 그게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SNS를 체크하거나 유튜브 쇼츠를 볼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죠. 특히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줄 때 도파민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스크롤할 때마다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모르는 유튜브 쇼츠나 새로 고침할 때마다 달라지는 SNS의 피드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가 우리 뇌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무뎌지면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죠. 스마트폰 없던 시절 사람들은 책 한 권을 읽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도파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더 강한 도파민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뇌는 점점 더 쉽게 도파민을 찾게 되고 어려운 일에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의지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유혹을 덜 느끼는 환경을 만들었을 뿐이죠.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실제로 유혹에 저항하는 빈도가 낮았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유혹이 있는 상황을 피했던 거죠. 쿠키가 보이는 곳에서 공부하는 것과 쿠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애초에 유혹이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철학자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상황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지력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알려주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나는 운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일 오후 2시에 공원에서 30분 동안 조깅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3배 더 실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구현 의도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만약 무엇 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점심 후 졸리면 나는 커피 대신 5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할 것이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막연한 목표는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뇌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려줍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경로가 있으면 우리 뇌도 더 잘 따라가는 거죠. 컴퓨터 과학자인 BJ 포그는 행동은 동기, 능력, 트리거의 3가지 요소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대신 환경을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자는 것만으로도 새벽에 SNS를 확인하는 횟수가 70% 줄어듭니다.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 운동 확률이 2배로 높아지고요. 냉장고에서 과일을 눈높이에 두고 과자는 맨 윗칸에 숨겨두는 것만으로도 과일 섭취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의지력의 비결은 의지력을 덜 쓰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력 자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필요 없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자신을 시각화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결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노화 필터를 씌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은퇴 저축에 더 많은 돈을 넣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볼수록 현재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매일 10분씩 명상하며 10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의 내가 현재의 당신에게 어떤 조언을 줄까요? 아마도 넷플릭스 대신 책 읽어 라고 말할 겁니다. 이건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는 미래의 자신을 타인처럼 인식해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결정보다 더 합리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UCLA의 행동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때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표가 너무 크면 우리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이는 실행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1시간 운동 대신 5분부터 시작하세요. 책 한 권 대신 한 페이지부터 읽으세요. 작은 성공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스탠퍼드 행동 디자인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은 20초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분 규칙도 비슷한 원리예요. 어떤 습관이든 2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해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1%씩 개선해 나가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지게 됩니다. 마치 복리이자처럼 작은 변화가 쌓이는 거죠. 신경과학자들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도파민 수용체를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10대들이 3일 동안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사회적 감정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하루라도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지루하겠지만 점점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 공대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디톡스 후 참가자들은 집중력과 생산성이 4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산책이나 대화, 독서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느끼는 기쁨이 25%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하버드의 7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는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꾸준히 실천할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더 깊이 학습했고요. 빅터 프랭클은 왜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지력의 비밀은 결국 왜에 있었던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러니 의지력이 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마도 당신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은 것 뿐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상태죠.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면 자아의식이 사라지고 행동과 의식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활동이 이어지는 거죠. 플로우 상태에서는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억지로 한 적 있나요? 없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몰입했을 겁니다. 미하이는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가 있을 것. 둘째,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을 것. 셋째, 도전과 능력의 균형이 맞을 것. 인생의 목표는 의지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필요 없는 삶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 의미를 느끼는 일을 찾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가 더 강했습니다. 그들은 더 오래 집중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행복했어요. 물론 모든 일에 즐거움을 찾을 순 없겠지만 최소한 그 일의 의미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의미를 찾으면 의지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결국 의지력의 비밀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의지력을 키우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떼어보세요. 어쩌면 의지력의 문제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